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로직스 종목을 장중에 보면서 우연히 호가창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먼저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11시 31분 정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이때 누군가가 이 반등 주는 모습을 보고 파워로직스 종목이 장중에 갑자기 튀어 올랐거든요. 한 8% 정도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릴 때 여기서 매수를 누군가가 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면서 갑자기 6,760원에서 짠 하고 이 7,000주 매수가 걸리게 됩니다. 매수를 걸어놓은 거죠. 이걸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체결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 돈이 체결되고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호가창 매매하는 분들도 이 매물대를 보면서 매수를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물이 체결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체결이 된 거죠.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흡수하게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이만큼을 던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시면 네, 그리고 나서 결국 여기 쌓여있던 매수 물량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됐죠? 이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결말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밀려서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장중에 이것을 저랑 같이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타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쯤에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는 수급이 거의 없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특히나 시장에서 수급이 없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확실히 세력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장중에 보고 있어서 뭐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 매수가 막 걸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생긴다?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걸면서 매수를 했고요. 떨어지면서 또 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슈팅이 나왔으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급등이 이렇게 나왔으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나 오르고 더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단 2분만, 그쵸? 단 2분만 거래를 쏘고 그 뒤로는 매수가 얼마나 걸리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왜 샀냐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한테 걸리고 싶지 않아요. 요즘 개미들이 똑똑하고 수급을 잘 발견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 시초에 매수하거나 종가에 매수하거나 또는 천천히 분할로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한테 발견될 일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수급을 쏜 다음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물량을 매수를 걸었을 때 그 매수 매물을 다 삼키면서 매도가 됐을까요? 자, 이거는 정답은 하나죠. 개미들한테 압박을 주게 만들고 물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 슈팅이 없었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안 샀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주식이니까요. 근데 이 슈팅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지금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최악 아닙니까 정말로? 요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유가 파워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누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다 밀어버리는 게 제가 봤을 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종가까지요 마이너스 7% 정도 뺐습니다. 오늘 일봉 상태를 보시면 뭐 특별히 움직인 것도 일봉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파워로직스는 어떤 주식입니까? 파워로직스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강한 세력주로서 힘이 좋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은 얘도 이 위로 올라가려면 그냥 밀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꼬리 달았죠. 이 꼬리를 다는 이유가 오늘과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고 패턴을 반복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질리게 만들고 감이 들어오지 못하게 겁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정말로 가능하면 10시 전에 매매를 끝내는 거 가능하면. 근데 더 이제 좀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럼 11시 전에는 진짜 매매를 끝내는 거.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때밖에 없어요. 이 이후에는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주고 개미들을 털리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박셀바이오도 그랬고 시나 인터텍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현재 세력들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느낌인데 이게 정리가 좀 되면서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유통 물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서서히 데이 트레이딩보다는요, 단기 스윙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오늘도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사실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우려감과 이러한 걱정이 사실은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력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결국 얘네도 아무리 밀어도요, 결국은 보내야 돼요. 계속 밀었으면 뭐 여기까지만 올릴 겁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내렸어도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결국 목표 지점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얘네한테. 그래서 이러한 약점들을 좀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세력주 가치 투자가 더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세력들이 밀어낼 때 오히려 세력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때 더 많이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계속 주구장창 밀 겁니까? 뭐 10,000원짜리를 뭐 500원짜리로 만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고 회사가 경영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연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좀 요점 뭐냐면, 가능하면 정말로 10시 전까지만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때는 수급이 분산되잖아요. 거래가 많고 그리고 여러 종목에 막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덜해요. 확률도 괜찮고요. 근데 이 시간 이후에 매매하면 어떻다?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걸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게 사실 웃기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롱바디 몇 프로짜리입니까? 3%짜리 롱바디 연봉이 투매가 쭉 빠지면서 또 한 20분 정도 있다가 3%짜리가 또 빠지면서 이게 두 번이나 연속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시장가로 던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당일날 오른 거야? 그쵸? 어제도 투매 나오고 오늘도 투매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하게 만든다. 그래 공포감을 준다. 이 종목 앞으로 또 오르면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각인이 돼요. 무섭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일부러 세력들이 이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나름대로 좀 구성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이 그럼 이렇게 투매가 안 나오는가? 당일날 재료가 제대로 물린 주식들은요, 저런 투매가 잘 안 나와요. 그럼 투매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시간차를 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 정도는 수급이 꾸준하게 가면서 투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또 보자고 하면 이 정도 올랐으면 종목들도 사실 여러분 떨어질 때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한 30% 됐죠. 그렇죠? 한 마이너스 20% 빠지니까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40% 빠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반등은 얼마나 줬습니까? 지금 한 15% 말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15% 오르면 우리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 나와야 되나요?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힘든 게 뭐냐면 반등 수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제 몇몇 급등주만 이렇게 오를 뿐, 코이지 같은 경우도 오늘 겨우 올랐으니까 이게 오른 건데 많은 경우의 종목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오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받쳐주는 어떤 테마나 섹터가 없으면 시장이 밀릴 때 돈이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방산주가 뻥뻥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고 퍼스텍도 오르고 한일단주도 오르고 막 그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시장이 밀렸어요. 그래도 방산주가 버티고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돈들이 계속 투입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테마와 섹터는 있으니까. 시장이 아무리 밀려도 뭐 이쪽 테마가 주목을 받고 미래가 좀 가치 있게 투자자들이 몰릴 만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해도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항대에 도달을 했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이 코스닥이 저항대에 도달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폭으로 빠질지,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얼마만큼 빠질지 그게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버티자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부분 사실 반등이 올라왔었죠. 이때 공포감 기억나십니까? 이제 뭐 한 달 지나면 사실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때 공포감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고 싶고 막 그랬죠. 반대 매매도 그래서 엄청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폭락이 있고 나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이 폭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그걸 좀 냉정하게 지켜보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때 참 우울했죠 많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키는 어떤 마인드로 좀 버티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옳은 부분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아, 시장의 원리라는 게 이렇구나. 아무리 때려도 기술 반등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기술 반등은 근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 반등 한계가 있었죠.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을 더 밀어버릴 만한 악재가 과연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제 환율이나 뭐 유가나 이런 부분도 전개되는 걸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힘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